여러분들이 최적화된 블로그를 푼돈 몇 푼에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시라는 게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내용의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체험단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체험단 관련해서 2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블로그 최적화에 대한 개념이 있고 블로그 저품질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2가지가 반대되는 개념이죠. 블로그 최적화는 검색을 했을 때 나의 컨텐츠가 상위에 잘 노출되는 개념이고, 저품질은 그 반대의 경우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블로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저품질 또는 시작 상태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것이 아마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갈아 넣어서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면 그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검은색 손길이 있습니다. 보시는 이러한 손길이 있죠. 누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최적화되면 꼭 나타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참고로 제 블로그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임대를 하라, 블로그를 팔아라, 아니면 포스팅 의뢰 등등 아주 다양한 문의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7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준다고 하는 이런 이제 광고 대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성형외과 실비용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홍보비까지 준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금액적인 부분으로 따지면은 뭐 수백만원 되겠죠? 적진 않죠. 그리고 뭐 작게는 월 70에서 150만원 준다는 데도 있고요. 6개월 임대했을 때 130만원 플러스 알파, 블로그를 넘겼을 때 최소 250만원 준다는 아주 다양한 이 광고 대행사들의 러브콜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소 70에서 300만원 준다는 데도 있고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는 영구적으로 뭐 이렇게 임대를 했을 때 이러한 금액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최적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이미 광고 대행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이러한 러브콜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최적화의 과정 또는 최적화가 되어 있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과거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최적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현재는 최적화 상태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개설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최적화의 과정으로 신속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들께 체험단을 하지 말아라고 했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저품질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품질이냐 최적화냐 관련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변수는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 체류 시간이 하락하면 저품질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보고 계신 이 블로그는 제 블로그입니다. 저 네이버 블로그인데 평균 체류 시간이 많게는 4분, 적게는 3분 정도 나오죠. 이 부분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결코 적은 건 아니고요. 특정 블로그의 평균 체류 시간이 한 4분 가까이 있는다라는 것은 쉽진 않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체험단 포스팅을 하게 됐을 때 이 평균 사용 시간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현재 최적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품질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저품질로 떨어졌을 때 다시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되는데, 체험단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이 금액이 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최적화 과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 손해 비용이 클 것이냐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마도 추측컨대 여러분들이 체험단 수익으로 만약에 50만원을 얻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품질로 빠진 이 블로그를 다시 최적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 3회 포스팅, 그러면 한 달에 12회가 되겠죠? 이것을 6개월 동안 한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포스팅 한 건마다 50분을 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60시간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해비용이 60만원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 광고 수익, 네이버에 애드포스트를 붙이면 광고 수익이 붙지 않습니까? 60만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손해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체험단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수익보다 여러분들의 손해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제주는 곰이 부리고 수익은 대행사가 챙깁니다. 먹튀죠. 먹고 튀는 걸 먹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광고 대행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블로그 상태 DB를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블로그도 이 DB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최적화 여부를 그들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조사하는 그 툴이 있습니다. 만약에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빨대를 꽂을 것이고요. 만약에 최적화가 되어서 체험단을 계속 돌렸을 때 최적화가 안 되어 있으면 먹고 튈 거라는 것이죠. 먹튀죠, 먹튀. 자, 그래서 광고 대행사는 기본적으로 광고주, 즉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 광고 대행사가 먹는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과 여러분들의 수익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곰은 제주가 부리고 수익은 광고 대행사가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뭐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만 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남기는 본질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다양한 기업들을 만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판매하신 상품, 제품,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이를 판매하기 위한 징검다리를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그러한 제품 또는 컨텐츠 상품이 없다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체험단이나 제품을 막 홍보하시지 마시고, 즉 광고 대행사를 끼지 마시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직접 컨택을 하셔서 홍보 비용을 받고 포스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과 마진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주제와 맞는 기업 1개 또는 3개 정도를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홍보 컨텐츠를 포스팅하면 서로가 좋은 거죠. 그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좋은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좋다는 것이죠. 즉 서로가 윈윈 상호 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즉 자영업 범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제안을 해보시는 거죠. 단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홍보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서로가 좋은 이 구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맥락 없이 근본 없이 포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특정 주제로 포스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맥락에 맞는 포스팅을 한다라고 하면 저품질의 우려가 적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만 적극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블로그를 푼돈 몇 푼에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시라는 게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마케팅 관련 더욱 좋은 정보와 돈이 되는 생생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